네, 안녕하세요. 케이크업 권정우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자연광에서 촬영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자연광 없이 자연광 촬영하는 조명 세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광 컨셉으로 조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자연광 촬영이 참 좋은데 이게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흐린 날씨에서 촬영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 작업을 할 때는 해가 뜨던 지던 상관없어 하는 편이긴 한데, 개인 작업이 아니라 상업 촬영을 할 때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기획 단계에서 자연광 컨셉으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제 그날부터 스튜디오들에 전화하면서 요즘 몇 시까지 해가 들어오나요? 어디까지 해가 들어오나요? 맨날 물어봐야 되고, 날씨도 맨날 체크해 봐야 되고, 구름이 끼는지 비가 오는지, 이게 여간 노심초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막상 촬영에 들어가도 해가 구름에 가리면 다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의 각도도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해가 지면은 당연히 또 촬영을 못하죠. 이게 타임 리미트가 걸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마음도 조급해지고, 아무튼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저는 상업 촬영을 할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조명으로 자연광을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럼 자연광의 특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연광을 흉내 내려면 자연광의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태양이 워낙 강력한 광원이다 보니까 자연광 컨셉 촬영은 해가 쨍쨍한 날을 가정하고 주로 강한 빛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도 창문이나 문을 통해 낮은 각도로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오는 빛을 활용해서 촬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물이나 창틀 등의 그림자가 많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쉽죠? 우리는 조명을 활용해서 낮은 각도의 강한 빛을 연출할 거고, 그로 인해 강한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되면 얼추 자연광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일단 자연광을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고보로 둘러치고 우드락 잘라가지고 막 했었는데, 요즘에는 저런 액세서리가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직광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장비는 어퍼처의 스포트라이트 마운트와 어퍼처의 600D라는 조명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스튜디오 사진 촬영에서는 저 같은 경우엔 순간광을 사용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자연광 컨셉 촬영의 경우에는 지속광으로 세팅을 해놓고 연사로 찍으면서 자연스러운 순간을 포착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게다가 지속광 촬영의 단점인 약한 광량 같은 것도 요새 카메라들이 워낙 고감도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처럼 ISO 100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ISO 800으로 촬영한 사진을 한번 확대해서 보시면 충분히 샤프하고 깨끗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스포트라이트 마운트에 있는 커터를 활용해가지고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빛의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낮은 각도로 들어오는 태양광이라고 생각하고 적당히 예쁜 각도로 대각선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조명의 위치는 인물의 그림자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보통 모델분에게 이쁘게 나오는 얼굴이 어느 쪽인지를 물어보고 조명의 위치를 결정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됐어요. 셔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건 그림자가 너무 어둡게 되어서 안부 쪽의 디테일이 너무 손실돼 보여요. 물론 실제 자연광 촬영을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강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스튜디오 안에 바닥, 벽면 이런 것들을 때리고 들어오는 반사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래서 그림자가 이렇게까지 어두운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 흉내를 내주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조도를 올려줄 수 있도록 조명 하나를 천장에 때려서 그림자를 살짝 밝혀줍니다. 이제 세팅은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제 신나게 촬영만 하면 됩니다. 네, 세팅은 이렇게 끝인데 이렇게만 끝내면 좀 아쉬우니까 스튜디오에서 가짜 자연광 촬영을 할 때 혹은 실제로 자연광 스튜디오에서 자연광 촬영을 하실 때도 이미지를 좀 더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품이나 모델의 손, 팔 같은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명을 가리게 되면 당연히 인물의 위에 그림자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 그림자의 쉐입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더욱 풍성하고 개성 있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즘, 거울, 심지어는 은색의 스탠드 같은 것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빛을 랜덤하게 왜곡시키거나 반사시켜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러면 빛이 들어오는 곳에 반사된 빛이 또 들어오게 되면서 더 밝은 부분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빛이 묻어나는 부분이 다양한 밝기 값을 가지도록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프트박스 활용해 주시는 거 정말 좋은데요. 강하고 하드한 스포트라이트 조명이 메인 광원이기 때문에 조명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거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표현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박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특히 저는 직광을 뻥으로 맞는 클로즈업 촬영, 이런 극한 상황에서 소프트박스를 항상 활용하는데, 이 사진의 경우 얼굴로 강하게 스포트라이트가 오고 있어서 피부가 암만 좋더라도 피부결이 부드럽게 표현되기 힘들어요. 따라서 뷰티 촬영 같은 것을 할 때 피부 표현에서 아쉬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소프트박스를 활용해서 요철의 어두운 곳을 채워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흔한 거긴 하지만 식물, 소품 같은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그림자에 쉐이핑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좀 더 풍부한 텍스처를 가지는 이미지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속광 조명을 활용해서 자연광 없이 자연광 촬영하는 세팅을 보여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요새 사진 찍을 때도 지속광을 쓰는 비중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연사를 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 보더라도 지속광 조명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사진 촬영과 영상 촬영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수월하고, 모델님 셀카 찍을 때도 만족감이 좀 크실 것 같고, 메이킹 촬영 같은 거 할 때도 좋고, 클라이언트 분들도 직관적으로 상황이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더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명이 크고 무거워서 운용이 좀 힘들다는 걸 빼면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영상에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케이컷 권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